계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와이프와 결혼에 성공한 주변에서 말하기를 복받은 놈입니다. 제 와이프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라 꾸준히 월 800 이상은 집으로 가져옵니다. 처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처갓댁에 인사를 갔을 때 처갓집에서는 영업사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대가 심했고요. 그런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마음을 100번 이해하기 때문에 다음에 인사를 갈 때에는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떼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는 자동차 판매업에 1, 2년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가 10년 차였기 때문에 나름 데이터가 쌓여서 처갓댁 식구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와 결혼을 하고 몇 년은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 와이프가 모임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가 시작한 모임 활동은 농활 모임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귀농을 하고 싶어 했던 와이프는 오픈 카톡방에서 농활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시작했고 주말이면 근교를 다니면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 모임에는 일손을 구하기 위해서 모임에 참여한 흔히 품앗이를 위해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농촌 활동을 체험하기 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같이 나가기도 하면서 귀농에 대한 꿈을 키우기도 했어요. 제가 시간이 안 될 때도 와이프는 주말이면 활동을 하러 갔는데 정말 웬만한 종교인보다 주말에 더 바쁜 것 같았습니다. 와이프의 모임 활동을 제가 싫어하게 된 건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 가끔 외박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처갓댁에 가거나 친구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모임 사람들과 같이 자고 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물론 와이프가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사진이나 남녀가 나눠서 자는 방이나 연락은 잘 해주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불안한 건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다툼도 몇 번 했지만 제가 주말이면 일이 바쁘다 보니 함께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방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최근에서야 오픈 채팅이라는 걸 활용하면 조금 안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모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 인사말을 하고 모임에 1회 이상 참석해야 본 카톡방으로 이동을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방이 뭐냐고 하니까 밑에 식구 적혀 있는 거 못 보셨어요? 하며 되물어서 일단 아는 척 하려고 네네 본방 가야죠 하며 말을 이어나갔고 지역 번개 모임을 한다고 해서 회사 동료를 그 자리에 보냈어요. 그렇게 모임에 다녀온 동생이 엄청 어리둥절해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그 모임 뭐예요? 농촌에 일하러 가는 모임. 일단 본방으로 초대해 준다고는 하더라고요. 왜? 뭐 이상한 거 있어? 지금 있는 카톡방은 그냥 이야기하는 방이고 본방은 활동도 하고 미팅도 한다던데요? 미팅? 네, 저도 뭔지 몰라서 알겠다고만 하고 왔어요. 그래, 고생했어. 그리고 그날 저녁 몇 명의 사람들에게 개인 카톡으로 본방에 입장하는 링크가 왔습니다. 처음 들어간 카톡방은 서로 이것저것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많은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제 와이프인지 알 수 없었고요. 그저 와이프가 하는 모임에 대화방을 들어갔을 뿐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게 너무 깊게 파고드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얼마 전 다녀온 농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기 사진도 함께 간 사람들 사진도 올라오더라고요. 그 중에는 당연히 저의 와이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번 모임에서 두 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하며 탄생한 커플들은 카톡방을 나가도 좋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나갔고 다른 사람들은 솔로 탈출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히 농촌 활동이 나는 카톡방은 아닌 것 같고 성인들 만나온 카톡방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와이프가 커플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임의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에게 모임을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보, 그 모임 주말마다 나가는 거 힘들지 않아? 그만하는 게 어때? 왜 그래? 나 거기서 일 잘 배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주 그렇게 멀리 나가는 게 마음 쓰여서 그래. 내가 매번 사진도 보내주는데 뭐가 그렇게 신경 쓰여? 당신 설마 우부증 그런 거 아니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차라리 나랑 같이 가자 그럼.
당신 주말에 일 많잖아. 나 일 쉴 때만 가면 되잖아. 나 없을 때 처가댁에 가도 되고 취미생활 해도 되고. 당신 정말 왜 그래? 정말 의붓짓는 사람 같지. 와이프의 말처럼 제가 괜히 카톡방의 정체를 알고 난 이후부터 의부증이 생긴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마음이 진정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동생에게 모임에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와이프가 거기 있는 것 같다고요. 정말 쪽팔렸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동생도 가정이 있다 보니 처음엔 거절을 했지만 제가 술을 먹다 울기까지 하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와이프는 그날 모임에 가지 않았고 저에게 모임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안심이 된과 동시에 커플이 된 사람들은 카톡방에서 나갔다는 게 생각이 들어서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봤는데 오픈 카톡방이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아내의 퇴근 시간마다 아내가 나오는 모습을 기다리고 행적을 쫓아다녔는데 일주일에 2번씩 다른 사람과 만나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아내는 다른 사람의 차로 옮겨 타고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고 제가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의 차를 쫓아다니다가 아내와 그 남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곳까지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 남자와 아내가 모텔로 가는 것을 찍었고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도 다 담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저는 결정을 해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아내를 생각하면 계속 모른 척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그 남자의 집까지 드나드는 걸 보니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의 오피스텔로 추정이 되는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도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때렸고 옆에서 와이프의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이 사람 죽겠어. 무슨 사이야? 아는 오빠야. 아는 오빠랑 모텔도 가고 키스도 하고 다 하나 보네. 당신은 그런가 보다. 왜? 이 사람이 뭐 분홍의 아들이라도 돼? 아님 흙바닥 패티시라도 있는 거야? 그만해. 나도 다 잘못한 것 좀 아니까. 나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는 그 남자를 또 때렸습니다. 옆에 골프채가 있길래 온 집에 난동을 부렸어요. 그만하세요. 뭘 그만합니까? 당신 유부녀인 거 알고 만난 거지? 뭐 재혼이라도 할 생각이었어? 그렇게 와이프를 끌고 저는 집으로 갔어요. 가는 내내 와이프는 저보고 미친놈이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랑 더는 못 살겠다고. 부모님이 반대할 때 그만했었어야 했다고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아닌 그 사람이요. 매 순간 저는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솔직히 저와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무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뜯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제가 폭행을 한 건 때문에 원만히 이혼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여 상간남을 찾아가서 상간남 소송을 하지 않을 테니 합의를 하자고 했어요. 그 남자 참 줏대도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했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그리고 위자료 거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도 추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시달렸더니 간밤에 잠도 오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거든요. 어차피 제 돈도 아닌 위자료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와이프의 회사 친구들에게 심심할 때마다 와이프의 불륜 사실을 보냈는데 와이프가 처음 몇 번은 대응을 하지 않더니 몇 번 하다 보니 명예훼손 소송을 저한테 걸더라고요. 금액도 크지 않아서 그때그때 벌금 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와이프 주변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릴 때마다 제 정신적 상처도 치유가 되는 느낌이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어쩐지 주변에 사람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때린 놈이 맞은 놈보다 발 뻗고 편히 지내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